안녕하세요. 5편에서는 미국 NIH에서 추천하는 코로나19 치료 약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미국 NIH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곳이냐? 그러면 이 NIH 이게 이제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요거의 이제 준말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나라 같으면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보건산업진흥원 뭐 이런 정도 급이겠죠. 보건원 뭐 이런 정도.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걸 이제 그냥 NIH 하는데 미국 정보기관으로서 1887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1887년도. 미국 메릴랜드주의 베체스타에 본부가 있고요. 주요 시설들이 이렇게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사진 보시면 엄청나게 큰데 이 안에 약 한 6천 명의 박사가 일하고 있고요. 총 재직 인원은 한 2만 명 되고요. 2019년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약 40조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기관이죠. 현재 코로나 연구 치료 등의 목적으로 www COVID-19 Treatment Guidelines.nih.gov 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사이트에서 이제 주로 코로나 치료를 어떻게 하느냐, 또 약은 이런 거 써라 이렇게 해서 아주 세세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계속 되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간 코로나19의 치료에 대해서 거의 모든 이 정보 이런 것들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서 저도 일주일에 한 번씩 여기 들어가서 뭐가 새로운 뉴스가 떠 있나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NIH가 추천하는 COVID-19 치료 방법을 좀 알아보겠는데요. NIH에서는 일단 코로나 환자를 5단계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비입원 환자, 이제 병원에 안 들어온 환자예요. 이건 아주 경증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2단계가 입원 환자예요. 입원 병원에 들어온 환자, 산소호흡기가 일단 불필요한, 이것도 이제 경증 환자에 해당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입원 환자인데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환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가 입원 환자인데 강제로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환자. 이건 이제 기계적으로 막 산소를 주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마지막 단계 환자가 강제 산소 흡입기 내지는 에크모라는 기계를 필요로 하는 환자. 에크모는 쉽게 얘기하면 혈액을 빼가지고 환자의 혈액을 빼서 기계를 통해서 강제로 산소를 혈액에다 주입을 시킨 다음에 다시 그 혈액을 몸에 주입을 다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크모를 쓸 정도의 환자다 그러면 대개 보면 굉장히 위험한 환자가 되겠죠. 이 이제 오른쪽에 제가 표시한 것은 렘데시비르 추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옆에는 지금 쓰는 약물들 대충 이렇게 요약을 해봤는데요. 지금 요 NIH 요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옛날에 작년에 막 추천을 했던 약물들이 대부분 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recommend against 사용하지 마세요 라고 바뀌었는데 계속 사용 중인 약물 중에 하나가 렘데시비르입니다. 그래서 이 빨갛게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 계속 추천 약물이고요. 두 번째 클로로킨, 뭐 하이드록시클로로킨 with, without 아지스로마이신 이것은 작년 초만 해도 추천했는데 이게 이제 부작용도 심하고 효과는 그렇게 별 볼 일 없고 뭐 그래서 이것도 비추천으로 돌아섰습니다. 세 번째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뭐 이런 것은 원래 HIV 바이러스 즉 그러니까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로 썼는데 이것도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한번 써보려고 추천을 했었는데 이것도 부작용이 심한 반면에 약효는 그닥 별 볼 일 없어가지고 비추천. 아이버맥틴 요거는 이제 기생충 약인데 요것도 요새도 이제 논란이 많긴 하지만 약효가 그닥 그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에 비해서 그렇게 월등하지가 않아서 비추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약물이나 기타 등등에 여기에 항상 끄트머리에 뭐 A1, A2, 뭐 B1, B2 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A, B, C는 strong, moderate, optional 해가지고 추천의 정도예요. 그래서 A는 아주 강력 추천, B는 중간 정도, C는 이제 밑에 등급의 추천을 받는 약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숫자는 뭘 표시하냐면 1, 2, 3 해서 1은 굉장히 많은 이제 에비던스, 즉 증거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임상을 해보고 여러 가지 논문들 발표도 되고, 그래서 어떤 이 약효가 충분하다라는 과학적 근거가 많은 거, 요게 1등급. 2등급은 조금 부족해요. 임상 결과도 좀 비교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그렇게 많지 않아. 그래서 2등급. 그 다음에 3등급은 그냥 그게 아니고 전문가가 보기에 이거 괜찮아, 쓸만해요, 뭐 이런 것을 이제 3등급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항바이러스 약물에는 무엇이 있나? 그래서 이제 이게 실은 이 항바이러스라는 것은 바이러스가 일단 우리 세포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화학 성분이에요. 화학적 물질이에요. 케미컬 컴파운드.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지질처럼 이렇게 쌓여 있고, 그 다음에 뾰족뾰족 단백질들 몇 개 박혀 있고, 안에 한 가닥에 RNA가 있는 화학 물질이에요. 살아 있다고 볼 수가 없는데, 요게 일단 우리 세포에 침입해 들어오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막 RNA 복제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단백질들 지가 필요한 거 만들고, 그래가지고 지 딸내미를 막 엄청 몇백 개를 만들어서 다시 그 세포를 파괴시키고 그 다음 세포한테 이제 감염해서 또 감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세포, 즉 우리가 이제 호스트, 얘네들이 이제 기생충처럼 들어와서 그 안에서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보면 생물체인데, 밖에 있을 때는 무생물체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세포 안에 들어와서 막 번식을 할 때 그걸 못하게 차단하는 약물들을 털털 털어서 우리는 항바이러스 약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항바이러스 약물은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기전은 여러 가지예요. 뭐 일단 세포에 못 달라붙게 한다든가, 아니면 세포에 들어와서 또 유전자를 계속 복제, 카피를 해야 되는데 카피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지가 만든 필요로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단백질 가공을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껍데기를 못 사게 한다든가, 뭐 그래서 중간중간을 차단시켜서 어쨌든 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포 내에서 증식을 못하게 하는 약물들, 요게 이제 항바이러스 약물들인데, 렘데시비르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R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인히비터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RNA가 이제 주형이라고 그러죠. 템플릿. 요게 이제 원본인데 요거를 이제 기계를 돌려서 똑같은 것을 여러 장 만드는 거예요. 이게 RNA인데, RNA 요거랑 똑같이 수백 개의 RNA를 만들어내는 대관여하는 효소예요. 그러니까 복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 복사기를 억제하는 거예요. 어떻게 억제하느냐? 그럼 이제 복사기가 종이가 필요하잖아요. 복사하려니까. 그럼 여러 가지 재료가 있는데 그 재료 중에 우리가 렘데시비르라는 약물을 넣으면 그 약물 자체가 가짜 염기예요. 그래서 가짜 끼어 들어가게 해서 중간에 스톱하게 만드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무슨 이제 복사기 돌릴 때 원본 서류를 위에 딱 얹혀놓고 스위치 딱 누르잖아요. 그럼 뭐가 필요하냐? 그럼 토너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종이가 필요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이 이 복사를 할 때 잼이 일어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복사가 안 되게끔 그런 약물의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게 렘데시비르. 요새 이제 경구용 뭐 항바이러스제 해가지고 뭐 몰누피라비르 좀 있으면 뭐 시중에 나온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비슷한 원리로 항바이러스 약제죠. 그다음에 이제 클로로킨, 하이드록시클로로킨, 이것은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이제 들어와서 지 유전자를 세포 질 쪽으로 터트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그런 기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렇게 약효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없고, 대신에 부작용은 좀 큰 편이고,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 쓰지 말라라고 공고를 하고 있어요.
로피나비르, 리토나비르 뭐 이런 것도 실은 이제 에이즈 바이러스 항바이러스제로 쓰였던 약물인데 요 두 가지 약물도 사용하지 마세요라고 강력하게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는 모양이에요. 쓰지 마세요라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버맥틴 요거는 이제 구충제로 사용된 건데 요것도 한때 야 이거 코로나 바이러스 걸린 사람한테 먹여봤더니 효과가 있는 것 같아. 뭐 그래서 소문도 많이 나고 그랬는데 이것도 결국은 임상시험 외에는 사용하지 말라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빨간 글씨로 써놓은 거 카시리비맵 뭐 그 다음에 임데비맵 뭐 이런 맵 이렇게 뒤에 붙어 있는 요것은 실은 모노클로널 엔티바디라는 뜻입니다. 모노클로널 엔티바디 이 말은 단일 항체라는 뜻인데 이 하나의 세포에서 비롯된 항체, 그러니까 항체가 다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그 항체는 누가 만들었냐? 실은 밖에서 배양한 B세포가 만들어낸 항체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B세포는 또 어디서 났냐? 그러면 이제 실은 생쥐 몸에다가 우리가 그 항원으로 쓰는 S단백질을 집어넣으면 S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생쥐 몸에서 만들겠죠. 그러면 그 생쥐 몸에서 항체를 만들어내는 그 세포, B세포라고 하는데 그것을 끄집어내서 밖에서 이제 세포 배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세포가 열심히 항체를 만들어내겠죠. 그 항체를 정제해서 이제 우리가 약으로 쓰는 거죠. 원래는 이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뭐 시간적 여유도 없고 워낙 빨리 바이러스가 증식을 하고 있고 뭐 그래서 일단 세포 배양을 해가지고 얻은 항체를 대신 우리 몸에 주사를 해주는 그런 원리를 가진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치료제를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바이러스가 막 증식하고 있을 때 써야 효과가 좋겠죠. 그래서 비입원 환자 혹은 입원 환자들 중에서도 좀 초기의 환자, mild to moderate 증상을 보이면서 중증으로 갈 위험성이 좀 보인다 할 때 이제 이런 항체 치료제를 쓰면 효과가 좋다고 볼 수 있죠. 그 밑에 이제 라니미비맵 이것도 똑같은 원리예요. 이것도 최근에 그 응급 사용 승인이 난 EUA Emergency Use Authorization 해가지고 응급 사용 승인이 난 단일 클론 항체 치료제입니다. 렘데시비르가 도대체 뭐냐? 이 렘데시비르는 원래 이제 유태계 제약회사인데요. 길리아드라는 회사가 에볼라 바이러스 치료제로 개발했던 약물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그 카피할 때 RNA를 그대로 이제 복제해서 여러 개의 RNA를 만들어내는데 그 RNA는 이제 염기를 쭉 이어서 만들어요. 근데 그 염기에 네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짜를 만들어서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복사기는 뭣도 모르고 그 가짜를 갖다 집어넣게 되니까 엉터리 RNA를 만들다가 중간에 잼이 나와가지고 우리 복사기에서 종이 딱 막혀서 더 이상 복사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원리로 중간에 RNA 복제를 차단시키는 그런 이제 항바이러스 약입니다. 이거는 실은 이제 입원 기간을 보통 15일 걸린다 그러면은 한 12일 정도 3-4일 정도 당겨주는 그러니까 코로나 걸렸을 때 증상을 많이 개선시켜주는 효과가 있다 해서 미국을 비롯해서 꽤 많은 나라 우리나라 비롯해서 많이 쓰고 있는 약물입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좀 사이드 이펙트가 있어요. 간 수치 뭐 상승을 한다든가 구토증이 난다든가 저혈압 뭐 낮은 알부민 수치 피부의 반점 호흡기관 손상 뭐 소화가 잘 안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덱사메타손이라는 약물인데 덱사메타손은 쉽게 얘기하면 중증으로 막 진행이 될 때 바이러스가 막 증식을 해서 우리 몸에서 염증이 막 일어난다. 염증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 건데 우리 몸이 밖에서 들어온 침입자를 없애기 위해서 면역 세포들이 일으키는 전쟁이에요. 그 전쟁이 너무 심해지니까
정상적인 조직이나 세포도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막 전쟁하다가 결국엔 사람이 죽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 스테로이드 제제를 쓰는데, 스테로이드도 원래 우리가 만들어내는 호르몬이에요. 요게 이제 염증을 잘 깔아쳐 주니까 요거랑 비슷하게 우리가 합성을 해서 만든 약, 요거 이제 스테로이드 제제인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약들 중에 하나가 덱사메타손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1957년도에 처음으로 합성되고 1961년도에 이제 의료용으로 이제 승인이 받아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이 됐는데, 2017년 한 해만 해도 미국에서 한 100만 건 이상의 처방을 받은 약품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 병원에서 코로나 환자들 중에 중증 환자들한테 이걸 써봤더니 치사율을 한 36% 개선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숫자의 환자들한테서 대규모로 임상시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고 미국에서도 써보니까 꽤 치료 효과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대개 보면 중증 환자한테 씁니다. 초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에게는 사용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초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는 이제 몸속에서 바이러스가 계속 증식하고 있는데, 증식을 막기 위해서는 면역 반응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염증 반응도 필요한데, 이걸 싹 깔아쳐 주게 되면 오히려 바이러스가 더 증식해 버리니까 역효과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코티코스테로이드, 덱사메타손 같은 스테로이드 제제는 severe to critical, 그러니까 중증에서 아주 사망 직전에 이런 환자들한테 쓰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하루에 6mg, 그리고 그것도 최대 10일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바리스티닙의 응급 사용 승인이 났다, 뭐 이런 얘기인데, 요건 이제 원래 바리스티닙은 일본 제약회사가 합성을 했습니다. 뭘 하려고 했냐면, 실은 류마티성 관절염 치료용으로, 이것도 이제 염증 깔아쳐주는 효과가 굉장히 뛰어나서 류마티성 관절염 치료제로 개발을 했고요. 요게 이제 미국에 건너가서 일라이 릴리라는 굉장히 큰 회사가 이걸 샀어요. 그래서 이제 FDA에다가 사용 승인 신청을 했고, 결국은 이제 2017년도에 치료제로 인가가 됐죠. 유럽에서는 2017년, 미국에서는 이제 2018년 5월달에 사용이 인가가 됐는데, 요걸 이제 코로나 걸린 환자, 덱사메타손을 쓰기가 영 안 되는 환자, 덱사메타손 대신에 쓸 수 있는 약물로 바리스티닙을 써봤더니 꽤 괜찮은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렘데시비르하고 병용 처방을 하면 꽤 좋은 예후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이제 EUA로 응급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루 4mg 렘데시비르하고 병용을 했을 때, 이거 이제 바리스티닙은 한 4mg, 렘데시비르는 한 100mg 주사제로 이렇게 했더니 입원 기간 평균 8일을 7일로 줄여주는 통계적으로 유명. 그러니까 하루 이틀 정도 땡겨주더라. 뭐 그 정도도 꽤 괜찮은 효과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아까 얘기했던 단일 항체 치료제가 다시 얘기가 나왔는데, 단일 항체 치료제도 응급 사용 승인이 났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레키노나주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의 S 프로테인, 돌기 단백질을 항원으로 해서 거기에 달라붙을 수 있는 항체를 세포 배양을 통해서 아주 대량으로 생산을 하고, 이걸 정제해서 초기 환자한테 집어넣어줘서 바이러스의 증식을 막아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는 약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토실리즈맵이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단일 항체 치료제인데요. 아까 얘기했던 단일 항체 치료제는 그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질에 이제 항체가 들러붙어서 결국 우리 몸에 침입을 못하게 하는 그런 이제 항체 치료제라면, 토실리즈맵은 이제 염증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이 날 때 우리 면역 세포들이 막 서로 이제 면역 세포들끼리 신호 전달 물질을 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막 이메일 혹은 SNS 이용하는 것처럼 신호를 막 보내서, 야, 우리 전쟁 일으켜야 되는데 더 많이 와, 막 이쪽으로 와, 뭐
폭탄도 내보내고 뭐 이런 일을 해야 돼. 뭐 이제 전쟁 일으키는 신호물질을 내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IL-6라는 것이 있는데, 이 IL-6가 어디 가서 이제 붙어야 효과를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붙는 자리, 이걸 IL-6 수용체라고 하는데, 이 IL-6 수용체에 항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항체를 이제 세포배양 해가지고 대량으로 만들고, 요걸 정제해서 이름을 토슬리튬 맵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요걸 이제 염증 막 일어나고 있는 환자한테 넣어주니까 염증이 쫙 가라앉는 거죠. 그러니까 덱사메타손이나 바리스티닙 대신 이 항체를 이용해서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그런 효과를 가진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EUA 승인이 났죠. 근데 이것도 이제 원래는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로 개발을 예전에 했었어요. 근데 코로나에 새로 적용을 해봤더니 효과가 꽤 괜찮아서 지금은 승인이 나서 쓰고 있죠. 자, 요약을 해보면 미국 NIH에서는 이제 권장하는 치료법을 그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공개하고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항바이러스제로는 렘데시비르가 있고,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약물에는 덱사메타손, 바리스티닙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밖에서 이제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S 단백질의 활동을 못하게 이 항체가 대신 달라붙어서 우리 세포에 결합해 가지고 침입하는 것을 억제하는 그런 단일 항체 치료제가 꽤 많이 EUA, 즉 응급 사용 승인을 받았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체인데 IL-6가 붙는 고자리에 이 항체가 붙어서 IL-6가 못 달라붙게 방해하는 그런 치료제도 있다. 이게 토슬리튬 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렘데시비르, 덱사메타손, 그다음에 여러 단일 항체 치료제, 바리스티닌 뭐 이런 것들이 나와서 열심히 치료를 돕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아주 쉽게 경구용으로 먹어서 초기 환자나 중증 환자나 뭐 이렇게 먹어서 치료가 돼가지고 뭐 한 2, 3일 혹은 4, 5일 먹어서 금방 예후가 좋아져서 퇴원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코로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약물은 아직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미국 NIH에서 지금 사용 권장 혹은 사용 권장하지 않고 쓰지 마세요 하는 그런 것들을 대충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